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않나요? 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그리고 저는 옛날에는 타도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피부 타입도 좀 바뀌고 그러더니 햇볕이 올라오면 알러지처럼 이렇게 두드러기 같이 올라오는 게 있어서 요즘에 뜨겁다 싶으면 바로 좀 피부가 불편한 거를 느끼는데, 햇빛도 엄청 쨍쨍 찌고 어젠가? 그저껜가? 서울은 30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되게 더웠다가 다행히 중간에 비가 조금 와서 괜찮아졌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더운 서울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나의 정원에게라는 그 1인 1경 가구 에세이 지금 연재하고 있잖아요. 5월달 에세이를 연재하고 있어서 오늘은 또 그걸 썼고요. 그 사이에 연재 신청이 마감되어서 원래 한 달 동안 하는 에세이니까 그래도 한 4개 정도 받을 때까지는 계속 신청을 받고 이전에 나갔던 에세이는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5월에 절반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이 에세이가 모집이 끝나고 이제는 신청한 분들만 받으시는 그런 기간인데, 역시나 미루미 선생님들께서 이거 신청 못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좀 마감이 끝날 때쯤 리마인드를 한번 드릴 것을,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항상 제가 미룸이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언제까지 받습니다라고 하면은 끝나기 전에 뭐 한 번 더 인스타 피드에라도 올려주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있다가 허겁지겁 신청할 때가 되게 많은데, 정작 제 에세이 마감할 때 그걸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얼리버드가 있다면 레이트버드도 있다 이런 식으로 레이트버드를 잠깐 열까 했다가, 에이 아니다, 그냥 미리미리 신청하신 분들이랑 5월 달에는 그냥 오붓하게 이렇게 해도 좋겠다 싶어서 부득이하게도 신청을 원래 예정됐던 대로만 받게 됐는데, 6월에도 계속 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5월 달에는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월요일 목요일이니까 오늘 에세이를 썼고 월요일에 에세이 하나 썼는데, 오늘 쓴 에세이에조차도 너무 덥다. 너무 더워서 우리 김정원 씨를 저 털을 밀어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내용의 에세이를 썼어요. 근데 그거랑 동시에 털을 밀까요 말까요 이렇게 설문을 또 SNS로 했거든요. 이게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겉에랑 안에랑 이중으로 털이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중모인 친구들의 장점은 털이 일단 장점이 아니구나, 단점부터 얘기하면 털이 미친 듯이 빠지지만, 또 장점은 체온 조절을 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한 편이고 여름에는 체온 조절을 잘 된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또 너무 더워하는 거예요, 정원이가. 그래서 약간 사람 기준으로는 그래도 저걸 한번 싹 밀어주면 시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SNS에도 투표를 해보고, 여러분 정원이가 이중모인데 이중모인 건 이중모인 거고 너무너무 더워한다, 집에서도 더워한다, 이거를 한번 밀어줄까요? 지금 5월이니까 여름이 갈 때까지 꽤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물어봤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안 미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미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투표상으로는 더 많이 나왔는데, 이게 또 너무 짧게 밀게 되면 자외선을 그대로 받아야 돼서 더 이렇게 피부가 익을 수도 있다, 이중모인 친구들은. 원래 그 메커니즘이 나름대로 있는데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안 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많은 고민을 거쳤어요. 그래서 내용도 에세이에서도 그 얘기를 썼는데, 당분간은 뭐 안 밀지 않을까? 큰 문제가 없으면 안 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갑자기 고민하게 할 정도로 허둥지둥 하면서 좀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이중모를 밀지 말자라고 다짐한 동시에 에어컨을 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에어컨도
청소를 안 한 거예요. 보통 셀프로 항상 제가 열어가지고 분해할 거 분해해서 청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야심차게 정원이가 왔기 때문에 분해 청소를 한번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의 수학은 에어컨 청소를 신청했다는 것. 그래서 주말에 온다는 거. 이게 오늘의 엄청 큰 수확이고요. 요즘에 조금 미루미답지 않은 좀 미리미리 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세요. 제가 프리랜서랑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중에 하는데 제가 그걸 5월 8일에 보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항상 5월 29일, 5월 28일. 그래서 작년에 종소세 신고할 때도 하려고 했더니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다 마감이 끝난 곳들도 있고 다들 세무사분들 제일 바쁘실 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료를 이제 보내면 또 누락된 자료 이거 더 주세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기간들도 있는데 이래저래 너무 늦었다 해서 몇 군데에서 더 이상 못 해드린다라는 얘기를 받았다가 힘있게 마포원두 작가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세무사님은 언제 해도 받아주신다. 대신에 비싸다. 라고 해가지고 되게 비싼 돈을 주고 그때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세무사님을 소개를 받아서 다른 세무 관련된 것도 이것저것 여쭤보다가 겸사겸사 좀 빨리 보내게 돼서 너무 뿌듯합니다. 미루미 출신이지만 5월 8일에 이미 종소세 그 신고 의뢰를 다 마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동안에 계속 게스트분들이랑 하는 녹음이 많았는데 이번에 여러분 밀림의 왕 들으셨어요? 밀림의 왕 팟캐스트에 짐송님이 이제 진행을 하시고 제가 초반에는 좀 나갔다가 밀림의 왕 자체가 좀 오래 이제 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밀리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한동안 좀 안 나갔다가 2주년 특집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나가게 됐거든요. 짐송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밀림의 왕을 시작할 때 개국공신 같은 느낌이 있어서 불러주셨고 청취자분들한테 사연도 받았어요. 2년 동안 뭐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또 2년 축하 사연, 2주년 축하 사연. 자꾸 2년 하니까 어감이 좀 그런데 2주년 축하 사연도 받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비욘세 청취자분들도 비욘세 덕분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일단 너무 생색이 났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에피소드를 되게 좋아하냐 얘기하다가 짐송님이 혼자 그 빨래방 코인 세탁소에서 했던 녹음이 있는데 저는 짐송님이 혼자서 녹음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에 비욘세도 한번 오랜만에 혼자서 녹음을 해봐야겠다. 또 이게 테마가 있으면은 청취자분들 근황 사연을 바로바로 소개를 못하고 이러는 것들도 있어서 혼자 녹음하는 게 청취자분들한테는 좀 더 가까운 느낌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그동안 보내셨던 사연들도 보고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급하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욘세닷컴으로 사연 주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동작구 장수말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연을 쓰는 것 같아요. 163회에서 소소하게 요즘 사는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하셔서 올해 1분기에 소소하게 겪은 일들을 나누어 보려고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라고 3월 말에 쓰기 시작했는데 미루미답게 전송을 미루다가 이제야 전해드립니다. 머쓱. 저의 2023년 1분기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놀입니다. 작가님처럼 저 역시 배구와 함께 아주 뜨거운 가을 겨울을 보냈어요. 저는 KGC 인삼공사의 팬 10만이인데요. 울컥. 왜 울컥인지 이제 저희 배구 보시는 분들은 다 알 수 있죠. DPC가 항상 얘기했던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도 화이팅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분도 10만이이십니다. 시즌을 돌아보면 연패와 연승의 롤러코스터 속에 팀의 성적과 제 감정이 동기화되어 기복을 꽤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도 공감하시겠지만 긴 시즌을 치르는 동안 평생 기억하고 싶을 정도로 짜릿한 경기도 있었고 잔상이 남아 며칠 동안 힘들었던 경기도 있었어요. 힘들 때는 왜 배노를 시작해서 이렇게 사서 마음고생을 하는지 본질적인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했지만 역시 답은 하나더라고요. 선수들의 성실함, 팀워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탄력성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살고 싶어져서 배놀이 제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고 생각해요. 괄호 열고 그리고 솔직히
개멋있잖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참, 이번 시즌에는 덕매가 생겨서 더 재밌는 배노를 즐겼습니다. 덕매와 함께 직관도 다니고 직관을 할 때도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아직 배노의 여운 속에 있다 보니 164회도 정말 재미있게 들었어요. 깨알 청취후기. 뿌리 깊은 신만이 디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조무래기 신만이 가슴에 어찌나 사무치던지요. 특히 희망 고문에서는 저항 없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충무체육관에서 옷깃 한 번쯤 스쳤을 것 같은 디피님이 추천해주신 맛집들은 잘 적어두었다가 다음 시즌에 도장 깨기 해볼게요. 164회를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말씀드리자면 디피가 대전에서 태어난 이제 모태신만이 물론 디피가 태어난 다음에 인삼공사 배구단이 창설했습니다만 어쨌든 대구의 그 지역 연고 팬인데 그런 신만이로 사는 기쁨과 슬픔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줘가지고 대전 맛집 소개도 해주고 그랬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164회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는 인삼공사와 기업은행 모두 벚꽃 배구할 수 있길 마음 다해 바랍니다. 1번부터 너무 길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한줌단의 코어이니 쫄지 않고 이어서 써볼게요. 1분기의 두 번째 단어는 병원입니다. 팬데믹 3년 동안 잘 피해오다가 올해 초에 결국 코로나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설 연휴 친척 모임에서 전염된 것 같은데 그토록 선명한 핏빛 두 줄은 처음이었어요. 사실 언제 걸려도 놀라지 않을 마음의 준비는 된 상태였지만 시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주 주말에는 최애의 콘서트와 프로배구 올스타전을 오가며 바쁘다 바빠 겸덕 생활을 만끽할 예정이었거든요. 계획은 창대했으나 현실은 방구석에 격리된 채 떼창과 응원 대신 피가래만 뱉어내는 주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상도 당했어요. 일주일에 낙인 배구 수업에서 손가락을 다친 거예요. 덕질 한번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소 거칠게 올라온 볼을 무리해서 토스하려다 손가락에 잘못 맞았는데 뼈에 금이 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손가락에 부목을 한 채 타이핑을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병원에 잘 가지 않는데 코로나의 골절에 올해는 연초부터 유난히 병원 갈 일이 많았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최근 들어 아프거나 다쳤다는 소식을 자주 듣고 있어서 찾아보니 올해가 제띠 3제더라고요. 이런 민간 신앙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진로입니다. 진로 이즈백 아니고요. 커리어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공부를 조금 길게 하고 친구들이 대리달 나이에 취준을 하다 보니 최대한 빠르게 취직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지원을 했고 현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느새 3년차 직장인이 되어 이맘때 많이들 겪는다는 고민을 저도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됐어요. 업계의 전망은 어둡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변화를 겪은 회사 내부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스스로도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니 자연스럽게 이직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업계 비슷한 직무로의 수평 이동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더라도 아예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데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네요. 퇴사까지 해서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나, 나이에 비해 경력도 짧은 내가 다시 재취업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만 하면서 어영부영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고백을 하자면 혼세님을 안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 몇 년 사이에도 계속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시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혼세님도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새로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쓰다 보니 길이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하지만 한 줌당 기준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정원이와 함께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동작구 장수말벌 드림. 추신, 성남 세라미칼님과 혼세님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 정말 궁금했는데 생각보다는 구별이 잘 됐어요. 얼마 전에 영노자에 출연하셨던 송자매 두 분은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서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 얘기를 셀러맨님한테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나는 생각보다 우리는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근데 송자매 두 분은 진짜 비슷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도 그렇고 우리끼리 낸 결론은 목소리 자체보다 말투나 억양이 되게 비슷했는데 저랑 언니는 이제 떨어져서 산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쪼 같은 것도 생기고 저도 말을 많이 하고 방송작가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저는 근데 그런 게 많거든요. 어떤 선배랑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선배 말투가 되게 많이 묻어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또 언니는 아이들 키우면서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하는 조금 더 하이톤의 다정한 말투가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영노제에 나왔던 송지연 자매님, 송지연 자매님 할까? 송지연 작가님을 어디 종교단체에서라도 만난 느낌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두 분 자매는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아직 좀 더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잘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궁금하시다면 영혼의 노숙자에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67회도 너무 재밌어서 벌써 3번은 돌려들은 것 같아요. 성세님 재출연 두 손 모아 기다리겠습니다. 추신 김희진 선수 생일 미리 축하합니다. 코트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하고 배구장에서도 뵌 적이 있었을 것이고 10만이 한 줌단이라고 한 번씩 이렇게 서로 DM도 주고받는 분인 것 같은데 아니 손가락을 언제 다치셨어요? 손가락 다치신 게 또 배구를 그러면 한동안 어떤지 모르겠네요. 못하게 되겠죠? 부모까지 하실 정도면 조심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커리어 얘기가 있어서 제가 뭐 이거를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퇴사까지 해서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나. 나이에 비해 경력도 짧은 내가 다시 재취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퇴사를 하고 도전하는 것은 저는 비추입니다. 퇴사를 하고 도전하는 거는 그럴 때만. 정신건강이 진짜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퇴사를 하고 도전을 할까? 아니면은 걸친 상태로 도전을 할까? 둘 중에 고민하는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퇴사를 하지 않은 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동작구 장수말벌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게 싫어서 관두겠다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상태인 거잖아요. 이제 이럴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직군이 뭐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어쨌든 그 전에 취업을 하실 때도 공부를 조금 길게 하다가 대리달 나이에 취준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취직을 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 회사에 입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옮길 때도 최대한 내가 너무 조급하지 않은 상태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적을 버리고 나와버리면은 좀 조급해지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여기에 적이 있는 상태에서 절로 옮겨가는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면접을 본다거나 하면 면접을 볼 때도 사람 마음이 좀 자세가 어떤 여유가 뿜어져 나오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래 뭐 3개월 정도 있을 돈 벌어놓고 좀 재충전하면서 좀 아끼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원래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곳에 넘어가고 싶다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또 쫓기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조건 같은 것도 협상을 좀 잘 하기가 어렵고 상대방이랑 같이 면접을 할 때도 그게 좀 알게 모르게 보일 때도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조급한 게 티가 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고려를 할 때부터 여유롭게 고를 때보다 좀 더 많은 조건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는 걸쳐놓고 넘어가는 것을 늘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직군이나 이런 게 정확히 어떤지를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도 쟤는 지금 아예 적이 없는 애라면은 지금쯤 아마 되게 안절부절하고 있을 거야 하면서 연봉도 조금 짜게 부르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데가 있지만 좀 더 여기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직을 하려고 한다라는 걸 약간 내비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고용하신 분 입장에서는 최대한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그렇다는 건 알지만 어쨌든 지금 뭐 사연 주신 분은 저희 사연자분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라 그리고 면접을 봤을 때도 거기서도 누구든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좀 많이 준비된 분을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전 회사에서 참작해 줄 수 있는 만큼은 기다려 주거든요. 당장 너무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어요를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몇 년 사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있는데 설레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새로운 일에 대단히 도전을 했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하다 보니까 저것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욘세가 정확히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한 거니까 제가 처음에 비욘세 할 때는 그냥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파는 것 같은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걸 계속하려면은 브랜디드 콘텐츠나 광고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이렇게 한 발 한 발 일로 넘어가게 된 케이스인 것 같고, 많이들 들어주시다 보니까 한번 만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번 던졌다가 책임져 이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개 방송을 하게 되었고, 공개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굿즈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굿즈도 해볼까, 내가 입을 옷을 만드는 김에 몇 개 같이 팔아볼까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어쩌다 보니 옷을 떼다 파는 일을 하게 되었고, 약간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거를 막 멋지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울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꾸역꾸역 하던 케이스라고 봐야지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뭔가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나한테 큰 재능이 있구나 해가지고 도전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고, 나중에 이 사람이 뭔가가 돼 있을 때 봤을 때는 와, 어떻게 뭐 팟캐스트 할 생각을 다 했어요? 뭐 어떻게 독립 출판할 생각을 다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작할 때는 그냥 되게 소소하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서 시작했다가 뭐 하다 보니까 멈출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방송 일을 하다 보면 더 새로운 일을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하면서 공개 방송을 하는 일이 방송 작가들은 되게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는 원래 그냥 스튜디오에서 토크하는 프로그램을 했다가 그 다음에 무슨 쇼를 준비하는 그런 팀에서 연락이 와서 어쨌든 예능 작가라는 이름으로는 다 묶이니까 갑자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거기서 뭐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팔로우하는 걸 찍게 된다든가, 근데 서바이벌 마지막 생방송은 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정말 팔자에 없었던 갑자기 생방송 그 무대 연출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방송국에서는 계속해서 벌어지거든요. 이직은 안 했는데 완전 새로운 곳으로 이직한 것보다 더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훈련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된다 이런. 아, 내가 뭐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보다 같이 일하던 선배가 뭐 혼세야 이번에 이런 프로 하기로 했는데 너 할래? 라고 물어보면은 5월 달까지는 안 될 것 같고 6월부터는 될 것 같아요 해서 그냥 하다 보면은 또 앉아서 제가 그냥 쇼 작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허설 이렇게 챙기고 거기 무대 장치 필요한 거 같이 자료 찾고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방송 작가들한테는 너무 일상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뭐를 하게 된다거나 했을 때도 그냥 뭐 하는 거지. 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작했던 일이 너무 많아서 뭐 상대방도 그렇게 대단히 준비되어 있기를 기대하지 않더라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거를 도전할 때 내가 열심히 준비가 돼가지고 이 팀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기본적인 건데, 근데 막상 가서 하다 보면은 그런 대단한 마음을 먹을 시간도 없고 가서 그냥 맨땅에 헤딩해야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좀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생각하는 게 나보다 더한 족밥들도 저 판에서 일 이미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특히 프리랜서로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프리랜서라는 것 자체가 엄청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만 할 수 있고, 진짜 내가 그래도 여기서 밥벌이를 한다고 말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막 TV에 나오는 누구만큼은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저는 또 기업체에서도 일을 했었고 작은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프리랜서로도 일을 했었고 그냥 사업자 비슷하게도 일을 해봤는데, 여러분 놀랄 정도로 아무리 큰 회사여도 별의별 족밥들이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사회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지금쯤 나의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다 그냥 개판으로 일해도 되겠지. 이런 자세로 일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데 보통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좀 걱정도 많으시고 일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좀 잘해야 된다,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분이실수록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니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정말 어떤 분야에 가든 어떤 세계에 있든 정말 별의별 족밥들이 우리가 말하는 족밥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이 사람의 뭐 계층적인 얘기나 사회에서 평가하는 이 사람의 어떤 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새끼도 이 판에 넘어오네? 라고 느낄 만한, 그리고 그런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망하겠어. 누군가 하겠지. 이런 태평한 마음으로 와 있는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모든 판에 있어요. 정말. 그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사이코 보존의 법칙이라고 모든 그 집단에 사이코들이 다 하나씩은 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이걸 때려치고 절로 넘어간다고 해도 유토피아는 아닌 것이 거기에는 또 거기 버전의 사이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비슷하게 여러분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족밥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에 가면 내가 제일 족밥이겠지? 내가 제일 못하겠지? 내가 제일 바보 같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모든 집단, 모든 판, 모든 분야의 족밥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망설였던 나 스스로한테 미안할 정도로 와, 나는 이 정도 마인드도 준비가 안 된 게 아닐까라고 자기 검열을 해왔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새끼가 아무렇지 않게 버티고 있잖아 라는 일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고 새로운 판에 가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장도연 님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무대 같은 데 올라갈 때 내가 그냥 다 조지고 오자라고 하면서 객석에 앉은 분들을 약간 그때 어떤 비속어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하는 것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비장하게 마음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진짜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그럴싸해 보이는 특히 방송 그리고 제가 다녔던 어떤 기업체 별의별 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돌아간다고?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도 이게 돌아간다고? 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이코 보존의 법칙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가는데 모두가 사이코가 아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지금 저의 얘기를 듣고 있는 저랑 일해본 적이 있는 분들은 그때 그 족밥이 너였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무 이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라서 그걸 다들 마음에 새기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메일로 온 사연이 있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저는 서초 꿀잠러라고 합니다. 비욘세 팟캐스트 매일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지난달에 처음 알게 되었고 한 편을 듣자마자 와, 이건 나를 위한 팟캐스트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3편씩 들으며 정주행 중입니다. 들을 게 많아서 행복하네요. 특히 저는 짐송님이 나온 회차들을 재밌게 들었어요. 두 분의 물 샐 틈 없는 티키타카가 아주 재밌고 속이 시원합니다. 짐송님 자주 나와주세요. 비욘에게 힘이 되는 팟캐스트를 진행해 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적절한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 꿀잠러 드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약간 인사 사연 같은 게 와가지고 최근에 온 사연인데 너무 반가웠어요. 짐송님이랑 하는 티키타카가 너무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밀림의왕 2주년 특집을 꼭 찾아보셔가지고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욘 캔미프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세님. 가정의 달 맞이 이달의 언님 편을 듣고 벅찬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방탄 늦덕이고 덕매도 없고 이해해주는 이 하나 없이 외롭게 아파트 단지를 떠도는 암이거든요. 그림을 그리니까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맨님도 캐럿이고 혼세님의 덕질도 저랑 분야가 달라서 그렇구나 하고 있다가 사연 보내신 분 이야기와 언님님의 입덕 포인트, 지민이 정국이 빛나는 매력을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이제 가정의 달 맞이 이달의 언님 편에서 입덕 사연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그거를 들으시고 후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 잘 못 쓰는데 이렇게 혼세님과 언님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외로웠는데 역시 혼자가 아니야 하하 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비욘세의 모든 방송도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빼고요.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 건넌 후에서 한 편은 중간까지 듣다 길에서 눈물 터져서 일시정지하고 아직 이어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힘이 생기면 듣겠습니다. 덕통사고는 힘들 때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랬어요. 덕질까진 아니고 그냥 음악 좋고 춤 좋구나 정도의 리스너였는데 작년 우리 고양이 무지개 다리 건너고 불면의 밤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 조금이라도 웃어보자 하고 달려라 방탄 정주행하다 이렇게 아미가 된다의 서사가 시작되었지요. 영상을 보다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 속에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든가 이룰 거 다 이루었음에도 열심히 하는 탄이들 보면서 나도 잘 살아보자 하고 움직일 수 있었어요. 가끔 너무 좋아하다가 우리 고양이에게 미안해지기도 했지만 긴 터널 같은 애도의 기간을 잘 버티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애기 너무 보고 싶어요.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겠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탄이들을 비롯한 비욘세 그리고 그 외 여러 콘텐츠들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날이 좋아 한참을 걷기 좋은 요즘이에요. 매주 알림이 뜰 때마다 이번 주는 무슨 이야기일까 항상 설레어요. 저의 산책 메이트 비욘세 항상 감사합니다. 목동 아파트 단지 내 비온 캔미프리 드림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전에도 방탄소년단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먼저 간 친구가 보내주신 게 아닐까. 이제 나만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언니 모니터를 주시하고 재밌는 것 좀 봐라 라고 보내줬기 때문에 입덕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미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작품을 낸 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요즘에 입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먼저 간 우리 털가족이 보내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 그래서 목동 아파트 단지를 이제 도시면서 괜히 내가 너무 방탄에만 빠져 사는 게 아닐까? 가끔 우리 애를 잊고 살 때가 있네? 까먹고 깔깔대고 웃을 때가 있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질문 받았던 것들 답변하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비욘세의 장기 파트너사로 함께하고 있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브랜드 테라브레스. 넘버원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 가글 테라브레스로 소중한 치아 건강 잘 지키고 계신가요? 테라브레스도 좋지만 새로운 가글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혹은 테라브레스가 잘 맞지 않아서 아직도 정착할 가글을 찾고 계신다면 덴탈 케어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브랜드 웨이큰을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웨이큰은 영국 1위 비건 가글로 영국 채식협회로부터 비건 인증을 받았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패키지를 사용하며 지구와 나 모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에 가글답지 않은 아치형의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까지. 지금 온눌리 스토어에서 프로모션 코드 비혼세를 입력하면 테라브레스를 구입하실 때뿐만 아니라 웨이큰을 구입하실 때도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비욘세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의 일부는 비욘세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최저가 혜택에 더해 비욘세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까지. 지금 온누리 스토어로 가셔서 결제창 프로모션 코드 입력란에 비혼세 세 글자만 입력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com입니다. www.behonse.com에 접속하시면 팟캐스트 비욘세로 사연도 쓰실 수 있고 비욘세 공식 맥주잔, 이겨내야지 티셔츠, 뱅글 등 굿즈도 만날 수 있고요. 팟캐스트 비욘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1,000원부터 자유롭게 청취료도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www.behonse.com에 접속하셔서 가장 빠르고 가깝게 비욘세 팟캐스트 소식을 만나보세요. 그럼 비욘세.com에서도 더불어 혼자 사세요. 네, 여러분 오늘 처음 들은 광고가 있을 거예요. 온누리 스토어에서 테라브레스를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에 온누리 스토어 같은 몰에서 웨이큰이라는 가글을 판매를 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요거를 비욘세 청취자분들한테도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주셔서 저희가 어디서 얘기했지?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테라브레스 얘기를 할 때도 테라브레스를 뭐 다른 데서 살 것 같으면 차라리 타사 제품을 온누리 스토어에서 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 씨가 되어서 온누리 스토어가 테라브레스를 이제 또 사실 만한 분들은 많이 또 사셨고 꾸준히 계속 사실 테지만 테라브레스 말고 좀 다른 거를 원해가지고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를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잊을만 하니까 또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웨이큰이라는 이것도 가글 브랜드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뷰티 어워드 금상수상 받았던, 그리고 영국에서 비건 소사이어티에서 비건 인증까지 취득한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종류를 4개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몬민트 랑 스트로베리 민트, 페퍼민트, 스피아민트 이렇게 있어서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스트로베리 민트 쓰고 있는데 좀 딸기 향이 나가지고 다른 가글에는 없는 색다른 거여서 쓰고 있고 하나는 제가 혜영 언니네 사무실을 거의 지금 작업실처럼 이용하고 있어서 스피아민트는 거기다가 갖다 놨는데 혜영 언니도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저도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패키지도 절반은 50%는 사탕수수고 50%는 무독성 친환경 플라스틱을 쓰고 있어서 생분해성이고 일반 플라스틱보다 200년 더 빠르게 분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뭐 의미도 의미지만 받아봤을 때 나중에 거기 자사몰 들어가 보시면은 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패키지가 되게 예뻐가지고 저는 스테인리스 컵을 같이 받았거든요. 이게 4종이랑 같이 컵을 받았는데 이게 컵이 있는 옵션이 있고 없는 옵션이 있어서 이거는 뭐 사용하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선물로 보내기에도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패키지 자체가 요즘에 뭐 섬유유연제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게 많던데 지금 여기는 가글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라브레스를 사시든 웨이큰을 사시든 결제창에 비욘세라고 입력을 하시면 다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주실 때는 온누리 스토어에서 뭐 여기도 입점해 있고 뭐 여기에서 1위를 했다 이런 거 보내주셨는데 괜히 얘기해봤자 또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뭐 다른 판매처 뭐 아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방법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라브레스 본사에서 또 웨이큰 본사에서 저희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누리 스토어에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온누리 스토어를 꼭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욘세를 입력하면 할인이 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비욘세 지원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입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욘세가 광고 효과가 있는 플랫폼이구나를 알려주는 척도 비슷하게 돼가지고 어차피 사실 거라면 비욘세 입력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그러면 그동안 질문 주셨던 것들 하나하나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40분이 지나가지고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롭게 참여하신 방송 프로그램은 언제 방송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사실 비욘세에서는 방송에 참여하는 것들은 많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제가 이 프로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왜냐면 그게 이제 좀
너무 외람된 것 같아서 이거야말로 너무 많은 제작진이 참여하고 있는데 잘 됐을 때 제 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프로그램 문제가 됐을 때 다 제 탓이다. 이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여러모로 공동 작업이어서 굳이 제가 이걸 합니다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동안 오래 기획하고 있었던 게 약간 잘 통과가 안 되고 막판에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금 새로 얘기 중인 게 있어서 아마 6월부터는 좀 바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라도 물어보시면은 제가 곤란해서 질문이 곤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당연히 궁금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좀 패 끼치는 결과가 팀에 될까 봐 이거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여서 영향을 안 주려고 좀 몸을 사리고 있어가지고 안내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요즘 좋은 거 많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김에 제가 최근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 넷플릭스 브리저튼 외전 샬롯 왕비 외전을 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 사람들이 그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하인가? 주목을 받은 거는 그런 거잖아요. 원래 유럽 역사를 토대로 한 유럽 역사를 모티브로 한 것들이 항상 백인 캐스팅 위주였는데 흑인 귀족과 어떤 왕족을 보여준 게 파격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전혀 파격적이지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떤 왕실을 생각하는 어떤 자세가 훨씬 더 획기적이다. 네. 왕이 어디서 뭐 처맞든가 말든가 약간 이런 좀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개연성이 너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야말로 훨씬 판타지다. 지금 캐스팅이 판타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눈은 되게 즐겁고요. 근데 남주는 브리저튼 1을 뛰어넘을 남주는 안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여왕님 캐릭터를 제가 좋아해서 여왕님이 하는 착장이나 이런 게 좀 눈이 즐거웠고 연기도 워낙에 좀 좋아서 그런 부분이 좋았고 특히 댄버리 여사 레이디 댄버리의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배우분이 너무 매력 있어서 정말 눈이 핑핑 돌아가는 기분으로 봤고요. 레이디 댄버리가 브리저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결혼을 했던 적은 있지만 남편이 없는 상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뭐랄까 비혼주의자의 심금을 울리는 멘트가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비욘세 청취자분들이면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스토리적인 어떤 완성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왕실이니까 당연히 이런 정도의 룰은 갖춰놨겠지라고 하는 점이 엉망진창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면 즐겁게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산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싶으면 어떤 시간대에 어떤 코스로 산책하면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남산길은 보통 밤에 자주 가요. 그 남산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마 그 남산 도서관에서 경리단길 하얏트 가는 그쪽 길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백범광장공원 있는 쪽에서 용산 이가동 주민센터 위쪽으로 저녁에 산책을 많이 하고 아니면 아예 주말 낮 시간에 많이 갔었는데 백범공원 자체를 주말에 많이 가다 보니까 갔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더워서 저녁 시간에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는 후암동 쪽으로 산책을 많이 하고 있고 낮에 정원이와 저를 많이 마주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피우다 사무실 오프라인 매장도 아니고 남의 사무실인데 거기에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사무실이 아닌데 보니까 놀러 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다 가다 길에서 마주칠 수 있다. 그럴 때는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정원이도 저도 반갑게 같이 인사할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캠핑 장비 고르는 걸 스토리에 올렸어서 그런지 작가님 캠핑하시나요? 저 이제 막 시작한 초보여서 사진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캠핑을 하는 거는 아니고 바베큐 장비를 살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언님이랑 같이 바베큐 장비를 사러 갔었고 얼마 전에 그 조카들이랑 같이 바베큐를 집에서 맛있게 해 먹었어가지고 집에서 쓸 수 있는 캠핑 장비를 사러 갔었어요. 그리고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여름 휴가 시간에 여름 시즌에 제가 좀 많이 바쁠 것 같아서 갈 수는 없지만 그러네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름 휴가를 되게 가고 싶네요. 근데 지금은 좀 휴가를 간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역대급으로 저번 달, 이번 달이 그냥
거의 다 재택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되게 여유가 많은 때예요. 그리고 같이 협업하는 분 없이 저 혼자 하는 일이 많고 이럴 때다 보니까 저번 달, 이번 달에 역대급으로 저희 그 소냐님 댁, 저희 엄마 아빠 집이랑 언님네 집에 되게 자주 가서 저한테는 그게 좀 휴가 같기도 하고요. 주는 밥 먹으면서 새로운 산책길을 정원이랑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휴가는 못 가지만 정원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그냥 당일치기 여행이나 아니면 1박 2일 반려견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숙박할 곳 같은 곳들은 간간히 한 번씩 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너무 휴가를 너무 가고 싶은데 이거는 일단 정원이가 저희 집에 온 지 1주년은 지나고 나서 하루든 이틀이든 떨어지는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불안킹에 너무 쫄보여가지고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정원이도 저도 이렇게 떨어져 보는 거는 아직 조금 상상이 안 돼가지고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혹시 7월에 공개 방송 혹은 비슷한 성격의 이벤트를 계획 중인 바가 있으실까요? 라고 하셨는데 7월에는 없고요. 지가란다. 제가 더워서 7월에 너무 더울 때는 하지 않을 것 같고 7월 이후에는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윤곽이 잡히는 대로 가장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공개 방송했을 때 할 거다 계속 얘기를 했더니 너무 이제 양치기가 되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더라. 이번에는 뭐라도 제대로 픽스가 쾅쾅쾅 난 다음에 얘기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랑 별개로 비욘세의 행사는 아니지만 지금 5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리틀 프레스 페어라는 독립출판 행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작년에는 부스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부스는 아니지만 에세이 쓰는 수업을 하나 하려고 해요. 이때 5월 27일 오후 4시에 할 거고 이거에 대한 참가 신청은 지금 리틀 프레스 페어를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시면 거기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의 정원에게라는 지금 정원이를 향한 편지 형식의 에세이를 쓰고 있다 보니까 최애에게 편지 형식의 에세이 쓰기라는 그 워크샵 같은 글쓰기 수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글쓰기 수업을 뭔가 되게 거창한 거를 하기보다는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만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라고 영업할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뭐 스마트폰으로 써도 되고 노트북으로 써도 되고 간단하게 가능하면 스마트폰으로 엄지로 이렇게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고 이걸 좀 남들 앞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글을 쓰는 시간과 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은 인스타그램에 어떤 내 새끼에게 보내는 편지 내 어떤 최애에게 내가 덕질을 하고 있는 연예인일 수도 있고 우리 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을 담아서 에세이 한 편을 쓰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서울국제도서전에 가게 됐어요. 6월 17일에 하게 될 것 같고 이때 오전 시간에 오전 10시 반쯤에 반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연사로 가게 돼서 짧은 뭐 강연은 아니고요. 짧은 저의 경험, 제가 반려견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경험이랑 같이 임현주 아나운서님의 진행에 따라서 같이 연사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서울국제도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오픈하자마자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강연장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다 오픈된 공간이어서 그냥 오시면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신청하신 분 중에 몇 분이 안 오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착석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시간에 맞춰서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좀 일찍 가는 거니까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인사라도 할 수 있고 저도 국제도서전 좀 둘러보고 싶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스도 볼 생각이어서 그때는 좀 인사를 5월, 6월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바깥에 그 차 소리 같은 게 평소보다 좀 크게 들릴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대로 원래 쓰던 녹음 장비는 이런 잡음을 좀 많이 잘 잡아주는 편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세밀한 소리를 잡는 마이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얼른 고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나의 정원에게도 비슷한 내용을 쓰셨지만 불특정 다수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은 없으신가요? 항상 배구 경기 가는 것도 공유해 주시고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불편하진 않으신지 걱정되어 여쭤보아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은 너무 사랑이다.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모르겠어요. 아닌가? 하긴 뭐 빈도가 잦진 않아도 알아보는 분이 있기는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시는 거지, 제가 막 유튜버는 아니어서 얼굴이 많이 알려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는 많이 스트레스는 없고, 그리고 저를 유독 잘 알아보시는 공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배구장에서 볼 때는 많이 알아보시고, 특히 그게 화성에 있을 때는 많이 알아보시는 편이고, 제가 키도 크고 머리도 막 탈색한 머리에 커트머리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강남역 한복판에서 그런 사람 봤으면 저라고 생각을 안 할 텐데, 이제 배구 구장에서 보다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보는 분들은 사실 배구 팬분이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알아보는 거랑 다르게 공통의 관심사도 있고, 뭐 어느 팀을 응원하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늘 좀 굉장히 공통분모가 있어서 그런지 항상 좀 다정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게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고, 그리고 해방촌에서 정원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 공간도 해방촌이고, 또 정원이랑 저랑 따로따로 봤을 땐 둘 다 알아보기 어려운데, 둘이 이제 패키지로 있을 때는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강아지 좋아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인사해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불쾌한 경험은 지금까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는 아닌데 얼굴만 알아본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어서 이미 제 얼굴을 알 정도면 인스타그램을 와서 보거나 뭐 자료나 인터뷰를 찾아보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 정도면은 이미 좀 거기서 걸러지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항상 만나는 분들이 너무 좀 매너 있게 해주셔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별밤에 작가님 사연 소개돼서 깜짝 놀랐어요. 개 타신 기념으로 깨 좀 추셨나요? 제 이름도 정원입니다. 라고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별밤에 제가 한 번씩 이제 들으면서 미니에서 사연을 막 보내거나 할 때가 있는데, 운이 좋으면 그게 한 번씩 이제 주제에 잘 맞으면 읽힐 때가 있거든요. 너무 항상 이럴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얼마 전에 별밤 공개 방송 있었거든요. 3년 만에 처음 공개 방송해서 그 공개 방송용 중계 트럭 같은 게 있던데? 그래서 거기에서 녹음 장비랑 이런 게 있는 거를 다 갖추고 오셔가지고 상암동 MBC 앞에 앞마당에다가 그냥 돗자리 깔고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 제일 좋았던 거는 그게 상암동 MBC 앞에 있는 그냥 앞마당에 조그맣게 하는 거지 어떤 콘서트 홀이나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밀폐된 공간이 아닌 게 아니라 페스티벌처럼 오늘 콘서트 한다 이렇게 온 동네가 아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상암 MBC 앞에서 소규모로 하는 거였다 보니까 옆에도 다 뭐 빌딩이고 아파트도 있고 이런 데여가지고 확성이 그렇게 막 불쾌할 정도로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라디오로 잘 수음이 되면 되는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덕분에 정원이랑 보기가 좋았어요. 이게 강아지들은 또 청각이 민감하고 그런데 얘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막 소리가 크고 이런 곳은 또 아니었어가지고 정원이랑 시작할 때는 비욘세 업로드가 있어서 바로 못 갔지만 나중에 1부 끝날 때쯤에 나중에 가서 봤는데 저랑 정원이도 돗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정원이 저녁밥 챙겨가서 거기서 노래를 들으면서 세상에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를 들으면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정원이가. 그러면서 해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거를 보고 나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비욘세도 공개방송을 진짜 자주 해야겠다.
내가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되게 큰 내용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듣게 된다. 물론 별밤팀은 준비를 많이 했지만 덕후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뭔 얘기라도 이렇게 앞에서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오신 뮤지션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별밤에 나오는 대부분의 게스트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별밤을 들을 때는 바쁘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는 못 챙겨 들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끔 청취자분들이 뭐 최근에 바빠서 못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미안해하면서 해주셔도 저는 그게 너무 항상 반갑고 좋거든요. 저도 라디오 DJ를 덕질하다 보니까 그런 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삶이 편할 때 듣고 혹은 힘들 때 듣고, 근데 이것조차 듣기 힘들 때는 그냥 안 듣고 하는 거를 제가 하고 있어서 그런 마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콘텐츠가 된다는 것도 아무한테나 오지 않는 행운이어서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혼세님의 길티 플레저가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저는 내일이 없다는 듯 초콜릿 먹기요 냠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일이 없다는 듯 초콜릿 먹기가 길티 플레저다. 이분 길티 플레저의 뜻을 모르시는 게 아닌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길티 플레저를 말하기가 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는 게 여러 가지 약간 죄책감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길티 플레저? 길티 플레저?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연속으로 컵라면 3개 먹기 이런 식으로 밤에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지금은 뭐 다이어트 때문에 저녁에 뭘 안 먹고 이런 건 없다 보니까 컵라면이 뭐 튀김우동, 뭐 그냥 일반 라면, 뭐 참깨라면 있으면 그걸 한번 입이 터질 때 3개씩 먹을 때가 있어요. 연속으로. 그럴 때 이분이 말하는 거랑 비슷한 길티 플레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 말고 좀 그러니까 길티 플레저가 죄책감이 느껴져서 길티 플레저로 쓰는 것도 있고, 남한테 얘기하기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정원이 눈곱 냄새를 맡는 게 길티 플레저가 아닌가. 보통 정원이 발바닥 꼬순내나 뭐 이렇게 정수리 냄새 이런 거는 모두가 좋아하는데, 강아지 키우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눈곱을 닦아가지고 손에 묻어나는 게 냄새가 진짜 고약하거든요. 그거는 꼬순내도 아니고 좋은 냄새도 아닌데, 저는 그 냄새를 지독해 하면서 꼭 그렇게 맡아봐요. 너무 좋아합니다. 미안해 정원아, 이런 언니라서 미안해. 어쨌든 전 그런 것을 좋아하고요. 혼세님은 프리랜서로서 어떻게 하루를 계획하고 운영해 나가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은 월요일 목요일에 나의 정원에게 에세이를 쓰고 있어서 아침에 정원이 산책을 하면서 오늘 뭐를 쓸까 하고 고민해서 쓰고, 그날 다녀와서 낮 시간에 에세이를 쓰고요. 그리고 3시까지 쓰는데 보통 요즘은 2시까지 마감을 해서 쓰는 편이고, 그럼 2시에 이제 식사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프리랜서라서 시간을 쪼개 쓰는 것보다는 정원이 산책에 걸려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로 배치하기가 좀 쉬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가 않아서 밤에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좀 쪼개서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건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일할 때 회사 다닐 때도 자잘하게 할 일이 많지만 프리랜서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청탁 이메일에 답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계산서를 끊어주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메일에 답장하거나 그런 것들은 요즘은 아침잠이 안 깼을 때 누워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프리랜서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제 시간에 컴퓨터 앞에서 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왜냐면 그게 침실로 일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어서. 근데 지금은 누워서 할 일이랑, 그리고 걸으면서 할 일도 좀 쪼개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가끔 비욘세의 협찬 들어오는 책들 중에서 앉아서 밑줄 그으면서 읽을 때도 있지만,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기에 요즘에 내가 좀 피곤한 일이 많다 싶으면은 그거를 오디오로 듣기로 해서 산책할 때 쪼개서 듣거든요. 그러면
책 읽는 거의 일부는 듣는 걸로 좀 소화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업무량을 그걸로 좀 나눈다든가 하는 식으로 걸으면서 할 일, 누워서 할 일, 앉아서 할 일 이렇게 나눠 놓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앉아서 일을 안 하고 누워서 하기 시작하면 너무 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대신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적어요. 그러니까 자야 되는 시간에 누워서 일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이런저런 자세로 일할 시간을 쪼개는 편이고 최근에 노력하고 있는 거는 주말에 일 안 하기를 일부러 생각하고 있어요. 월화수목금을 일하고 주말에는 일부러라도 뭐 읽을 책이 있거나 해도 일을 안 하고 좀 다른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물어보실 때 그 앞에 써놓은 질문이 또 있었네요. 하루를 알차게 쓰고 싶은데 현실의 일에 허덕이며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 자서 자기 개발은 꿈도 못 꿉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진짜 방법인 것 같아요. 뭔가를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뭐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스튜디오에 가서 배운다거나 이렇게 하기에 기력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전 그런 게 있거든요. 눈으로 보는 건 좀 빨리 피로해하는 편인데 귀로 듣는 거는 에너지가 좀 덜 들어요. 그러면 뭐 정보 같은 거를 얻을 때도 자료를 이렇게 눈으로 읽는 걸로 찾지 않고 듣는 식으로 돌릴 수 있는 거는 좀 돌린다든가 뭐 배워야 되는 게 있거나 강좌를 들어야 되는 것도 그냥 출퇴근길에 걸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꾸는 편인 것 같고 자기 개발도 운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 요즘에는 기구 필라테스 같은 거 말고 이런 소독으로 하는 거는 집으로도 과외하듯이 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뭔가를 배워야겠다거나 자기 개발을 해야겠다 싶을 때 그런 식으로 좀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배워야 돼 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럿이랑 하는 콘텐츠도 즐거워 보이셔서 좋지만 저번에 집이랑 차가 속썩일 때처럼 혼자 하는 얘기도 좋아요. 사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히히 다음 끼니도 맛있는 거 드셔요. 라고 질문 아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한 번도 사연 보낸 적 없지만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고 계세요?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몰랐지만 이런 걸 한번 보면은 이런 분들이 한 명 이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짜 힘들 때 한 번씩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부여잡고 살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세님처럼 비혼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법 알려주세요. 일단 비혼으로 멋지게 살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자주 하는 얘기인데 잘 의존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외로운 티를 많이 내는 것이 비혼이든 아니든 건강하게 사는 방식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좋은 거 나오면 무슨 공연 같은 거 이거 재밌어 보인다 하는 게 있으면은 먼저 가자고 연락하고 먼저 나 집에 놀러 가도 돼? 하는 거는 그 전부터 워낙에 많이 얘기해왔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런 주변에 잘 의존하고 만나자는 얘기 자주 하고 하는 게 저는 제 성격에는 잘 맞더라고요. 저는 그게 건강에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는 외향인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좀 느끼는 거는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게 되게 좋아서 예전에는 뭐 가게 보고 나발이고 그런 것도 잘 안 쓰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그런 거라거든요. 신용카드를 여전히 쓰긴 쓰는데 매주 일요일에 내가 얼마를 썼는지를 확인하고 즉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해서 털어버리면서 얼마를 썼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꼼꼼하게 좀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같이 넷플릭스 보는 것도 같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입금이 되거나 말거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잘 챙기는 편이고 반대로 제가 친구랑 밥 먹거나 했을 때도 정산 안 돼서 내가 줘야 될 돈 안 준 거 이런 것들 더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발동이 걸려가지고 종소세 신고를 일찍 한 것 같은데 내가 내 삶이 돌아가는지를 좀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게 최근에 되게 좋아서 이거는 원래는 못하던 것인데 최근에 하고 있는 즐거운 일입니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저도 키가 작가님만큼 크거든요. 운동복이나 캐주얼 쇼핑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소개 좀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무신사에서
유니섹스로 돼 있는 걸 많이 사요. 제가 입는 바지의 대부분은 여성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 남녀 공용으로 나왔거나 남성용으로 나온 것이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옷가게 같은 데 갔을 때 바지 같은 거는 좀 입어보고 사야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 비욘세 티셔츠 같은 게 나왔을 때 저는 이걸 그냥 교복처럼 하도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입거나 그렇게 할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구입한 것들은 거의 다 온라인으로 살 거면은 특정 이제 원하는 스타일이 모여 있으니까 요즘에는 무신사 어플 많이 이용했고, 그거 외에도 그냥 여성용, 남성용을 가리지 않고 입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게 쇼핑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고, 굉장히 빡치는 부분은 남성용이 훨씬 더 마감도 좋고 주머니도 많고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여성용 바지 하나를 사서 허리를 수선해서 입었는데, 뭔 주머니 같지도 않은 걸 주머니라고 또 얘기하니까 또 화가 나네. 앞부분에 달아나가지고 뭐 핏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사서 입기는 했습니다만 속상했네요. 하여튼 공용으로 많이 사서 입고 있습니다. 캥 작가님 언제 나오시나요? 캥 작가님 다 다음 주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국제도서관 토요일 강연 신청에 성공한 한줌단입니다. 혹시 강연 당일 우리 정원이도 볼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같이 가도 좋은데, 근데 국제도서관이 워낙 인파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강연을 할 때는 그냥 잘 앉아서, 뭐 정원이는 그냥 옆에 잘 앉아서 잘 쉬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정원이한테 스트레스가 될지 안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강아지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서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정원이가 이제 저희 너무 공주다 보니까, 너무 귀엽다 보니까 그게 또 약간 분산되면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근데 또 만나고 싶은 분들도 계셔가지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쇼컷은 미용실에 몇 주 주기로 가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언제 갔지? 한 달 반? 저는 근데 귀찮아가지고 좀 자주 안 가는 편이에요. 한 달 반? 길 때는 두 달까지는 안 갔나? 근데 쇼컷보다 탈색을 하니까 해야 되는 뿌리 염색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좀 귀찮은데, 그냥 일반적인 쇼컷은 한 달 반 정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쇼컷은 한번 잘랐을 때 느낌이나 그거를 좀 즐기다가 약간 길어지면 스타일이 달라지면 또 그것대로 그 스타일을 좀 즐기다가 하는 게 있어서 이래저래 저는 한 달 반입니다. 5.18이에요. 어제까지 화창했던 광주는 비가 왕창 내리네요 하셨습니다. 그쵸, 오늘 5.18이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5월 19일에 듣고 계실 텐데, 이번에 또 기념이 아니라 5월 18일을 이야기하는 그 사진을 말도 안 되는 거를 또 정부 관련된 부처에서 올리셔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출신 친구는 없지만 예전에 바의 바텐더 분이 광주에서 오셨었는데, 정말 한 다리 건너 초상집이고 너무 슬픈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지역에 살고 계시거나 광주를 연고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평안한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세님이랑 우리 정원공주랑 참 닮았어요. 알고 계세요? 정원공주 보다 보면 혼세님이 자꾸 겹쳐 보여요. 일단 약간의 그런 울상, 웃지 않는 상이라는 부분이 비슷하고, 하지만 늘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정원이 닮았다는 말, 늘 기분이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매추 부탁해요. 이거 점심 메뉴 추천이겠죠? 점심 메뉴 추천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냥 오늘 제가 먹으려다가 안 먹었던 메뉴가 있어서 동태탕 맛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건이시라면 제가 얼마 전에 쑥갓전을 맛있게 했었는데, 요즘에 채소전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점심 때 무슨 전이냐 하시겠지만 저는 아침에 곱창도 먹습니다. 점심 때 전 왜 못 먹죠? 라고 생각하면서 먹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팬케이크나 햄버거나 빵 사이에 뭐가 있고 밀가루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요즘에 미나리전, 쑥갓전 이런 향채 나는 채소전 많이 먹고 있어서 그런 것도 먹어보시면 좋겠어요. 혼세님, 요즘 제일 몰두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정원이 관련된 일은 당연히 넘버원, 그 외에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제일 몰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비욘세 반팔티 내일
그 업체, 디자인 업체랑 이렇게 돌아봐야 돼서 한동안 그거를 좀 알아봤고, 그거 말고는 아무래도 정원이 에세이 쓰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월요일, 목요일 2번 그렇게 쓰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이야기를 쓰게 되는 일이더라고요. 또 2,000자를 보내주기로 해놓고 맨날 4,000자 넘게 쓰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정원이에 대한 생각이 안 그래도 많아져서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써보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라서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늘 부정적인 생각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데 고쳐보려 해도 잘 되지 않네요. 환기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저도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환기시킬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덕질인데 이게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예 다른 생각을 하는 방법으로는 진짜 몸을 움직이는 거. 창문을 열어보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보거나 아유 그만 생각해야지 라고 아예 말로 뱉어보거나 음성을 내서 뭔가 몸을 써서 하는 것들이 저는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게 심리학적으로도 정신의학 쪽에서도 실제로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뭘 망치고 있지 않은가? 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사실 그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염세적으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생각해봤자 부정적인 일은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서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 어디 가면 좋을까요? 저번에 해방촌 갔을 때 혼세님 픽 식당 가려고 했는데 다 휴무여서 아쉬웠어요. 추천 맛집이나 장소가 있으실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해방촌에서 제가 좋아하는 술집은 자주 가는 곳은 바 비탈이라는 곳이고 밥 먹으러 많이 가는 곳은 그러게요. 요즘에 밖에서 많이 밥을 사 먹진 않았지만 경리단길 쪽에 이제 피우다 사무실이 그쪽에 있어서 많이 갔는데 거기 세인의 김밥 맛있고요. 이태원 분식집 여기는 멸치국수가 맛있고요. 그리고 해방촌 쪽에는 카사블랑카 항상 샥슈카랑 샌드위치를 안 좋아하지만 여기 거는 빵도 바삭하고 맛있어서 많이 갔었는데 거기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신흥시장 안에 있는 파카파우 항상 많이 가고요. 파카파우랑 그리고 해방촌에 있는 반려견도 이거 둘 다 반려견 갈 수 있는데 오이시라는 카페도 있는데 여기는 그 채광이 엄청 좋아서 뷰가 좋아가지고 많이 가는 곳이고 그리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해방촌 메인 도로에 타코집이 있는데 해방촌 메인 도로에 타코집이 되게 많은데 하얀색 그 외관으로 돼 있는 타코집이 있어요. 한 개씩 사서 먹을 수 있고 테라스에서도 먹을 수 있고 르카페라는 그 카페 맞은편에 있는 타코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타코 되게 맛있고 요즘에 테라스에서 좀 지금 날씨를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간이어가지고 여러분 빨리 뛰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타코를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방촌 맛집은 제가 한 번씩 업데이트를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산 거 중에 잘 샀다 싶은 거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이거는 산 거는 아니고 선물 받은 것이지만 식품 건조기를 정원이 간식 만들 때 너무 쏠쏠하게 잘 쓰고 있어서 되게 잘 사용하고 있고 잘 샀다 싶은 거 요즘에 그냥 꽂혀서 많이 먹는 거는 백다방에 있는 아샤추라고 아이스티에 샷 들어가 있는 거를 추가로 샷을 추가해가지고 그거를 백 사이즈로 거의 1리터 사이즈로 벌컥벌컥 먹고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 최근에 잘 산 거 요즘에 한번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잘 산 거 누가 물어보면 이거 꼭 말해야지 생각했던 게 있는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어쨌든 자주 마시는 거는 그거고 식품 건조기도 잘 쓰고 있어요. 생각나면 저 이거 꼭 말씀드릴게요. 뭐 때문에 그랬지? 그리고 알맹상점에서 사서 주신 것 중에 엄지손가락에 끼우는 그 책 이렇게 쫙 펼쳐서 한 손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별로 쓴 게 없고 순 받은 것이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혼세님 여름 신발 뭐 신으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름에 산책할 때는 크록스 신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저는 크록스가 약간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 갈 때는 안 신게 되는 신발이지만 평소에는 편하게 신을 수 있어서 크록스를 자주 신고 있어요. 여름 신발을 따로 두지는 않는 것 같은 게 제가 발이 못생겨서 샌들 같은 걸 잘 안 신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록스도 앞이 막혀 있으니까 그나마 신는 것 같고 평소에도 그냥 운동화를 많이 신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일 많이 신은 것은 그 아디다스에서 나온 약간 슬리본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소재의 얇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제일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혼세님 항상 응원합니다. 비욘세 들을 때마다 항상 힘이 돼요. 취한 김에 사랑 고백 해주셨어요. 또다시 취해서 이런 거를 질문에다가 냅다 사랑한다고 보내주시는 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주기적으로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데 최대한 많이 답변한 것 같아요. 바로 답변 드린 거 빼고는 최대한 많이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저 혼자 방송을 하는데도 지금 1시간 반을 찍었다는 것이 일단 너무 자랑스럽고요. 이번 주에도 혼자서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너무 많이 반가웠어요. 얼마 전에 밀림의 왕이 2주년이 되고 나니까 저도 괜히 제가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비욘세도 한지 진짜 오래됐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새삼 청취자분들이랑 늘 연결됐다는 느낌을 얻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별밤 공개방송을 가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괜히 공개방송 뽕에 차가지고 또 미니에 가서 메시지에서 주접을 떨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네요. 진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이고 항상 청취자분들 근황 사연 오는 걸 보면은 읽었는데 괜히 한 번 더 읽고 다시 읽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테마에 따른 사연을 보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근황 보내주시는 거 항상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 있어서 최대한 주기적으로 많이 빠뜨리지 않고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산책을 슬슬 나가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충분히 얘기도 많이 나눴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기획 중인 것 중에 왜 나는 화를 못 낼까라는 특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전에 내향인 외향인 특집 했던 것처럼 화를 안 내는 것이 무조건 굉장히 미덕이고 배려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배려해주는 순간들이 늘 즐겁지만은 않고 실제로 이게 좀 어려워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극복해 보았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거나 한 게스트들을 모셔가지고 약간 다인원으로 해볼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한은 일주일 이상 남았어서 아마 다음 주에 다시 공지는 할 거예요. 근데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고 여유를 갖고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연을 적으셔서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beyonce.com www.beyonce.com으로 사연 보내기 게시판에서 보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공개되지 않고 저한테만 볼 수 있게 사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이런 게 너무 화내는 게 되게 어렵다. 아니면 예전에 나도 화를 못 내는 성격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음원 광고로 소개해드린 온누리 스토어처럼 이런 음원 광고분이나 아니면 저번 주에 암컷들 소개해드린 것처럼 브랜디드 콘텐츠로 한 회 아예 특별 편성해드리는 광고 같은 것들도 www.beyonce.com 통해서 광고나 제휴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빨리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사연이랑 오늘 들으신 후기도 그쪽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